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창당한 지 어제자로 딱 1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차지했고요. 원내 제3당이 된 조국 혁신당, 그 중심에는 조국 대표가 있습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조국 대표를 모시고 그의 정치적 미래를 탐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적 미래를 탐험하고 싶다. 멋진 말이네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야, 이제 정치인이 다 되셨어요.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처럼 말해야죠. 네. 근데 어제자로 딱 100일이 됐습니다. 예. 누군가 댓글로 10개월 한 것 같은 성과를 얻었다. 네. 그러던데. 일단 100일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 뭐 의원님들, 당직자들, 네. 특히 당원분들께서 네. 정말 일심동체가 되어서 달려왔다 생각을 하고 네. 그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인터뷰한 게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예.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법대 교수였습니다. 예.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제는 초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예. 자, 초선 의원 이제 국회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막 시작했는데 지난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감회가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우리 오 대표님께서 2007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네. 그걸 꿈도 꾸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난 뒤부터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열이 생겼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달리 먹은 중요한 계기는 그때였다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그 2019년 초기부터 제가 뭐 정치하겠다 생각은 한 건 아니고 재판들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서 네. 작년 말부터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창당을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 개표 당일날 네.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쪽에 개표 네. 이렇게 조국혁신당 의원들 모여서 개표 보고 있는 현장을 직접 이제 연결한 적은 네,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한 네, 100일 네. 정도 지나고 네, 네. 창당 100일 정도 지나고 네. 한번 점검을 해보되 네. 조국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 인생의 미래를 좀 네, 탐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참았습니다만, 자, 총선을 거치면서 그동안 지인들 말이죠. 조국을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야,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참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러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한 30대 이후부터는 거의 네. 교수로서 살았고 네. 교수로서의 살았단 말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네. 모두가 교수 학자로서의 그런 그 양식을 유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그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 고위 참모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경우도 정치인이라고 하긴 곤란하고 발언을 할 때도 좀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랬는데 정치를 하겠다, 또 창당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부터는 네. 이제 행동이든 말이든 모든 것들을 바꿔야겠다는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 이 과거의 조국 또 학자 조국 또 민정수석 조국 장관 조국과의 저부터 단절을 해야 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고 달리 움직여야겠다라는 것들을 실천에 옮겼고 물론 네. 초반부터 잘 된 건 아니죠. 근데 선거 과정에 뛰어들다 보니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다 보니 그게 점점점 이제 속도가 붙고 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들이 이제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조국 대표에게 당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총선을 경과하면서 상당히 이제 인정을 하는 혹은 지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실제 아는 선배, 동료, 후배들이 네.
그 2019년 과정에서 저희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연락이 끊어지거나 또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제법 됐는데 네. 총선 과정 그리고 총선 이후에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난 뒤에 연락이 여러 군데 오더라고요. 네. 와서 당 과거에 2019년 그 시기에 네. 내가 좀 심했다, 아.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성공해서 너무 다행이다. 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내가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묻기도 해서 그게 참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총선 기간 중에 봤던 댓글 중에 조국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가슴을 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런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은 어떤 일로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해봤대요 한번.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한번 당해보니 세상이 노랗고 완전히 페이스를 잃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짐작이 되네요. 근데 딱 한 번 압수수색을 네. 당했는데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조국 교수는 그 전에 이제 수많은 그런 걸 당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생존해서 네. 정치적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감동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저 가족 그리고 가족의 관련자 포함해서 MBC였던 것 같긴 한데 네. 70회인가 80회인가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그걸 한번 정말 당해 보시는 분만 그걸 압니다. 네. 빨가벗겨진 느낌인데 그걸 한 7, 80회 빨가벗겨진다는 느낌이죠. 놀래고 네. 당황스럽고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그 친구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을 직접 하신 분들은 뭐 아주 빨리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네. 이 검찰 권력이라는 게 뭔지 진짜 알았다라고 네. 하시고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하셨던 또 못 하신 분 경우도 이제 2019년 시점에는 저에 대해서 네네. 당신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걸 네. 당신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 음. 그리고 당신이 이제 진보적 지신이라고 자처했는데 네. 실제 이것저것 보니까 그걸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비판하신 네. 거죠. 네. 그 점은 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반대로 윤석열 검찰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네. 근데 그 뒤로 과정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판단들을 네. 윤석열 검찰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아. 역으로 2019년을 돌아본 분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균형을 좀 잃었구나. 저보고도 한 얘기가 이제 그 제 아는 지인들인데 네. 조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비판이 좀 과도했던 것 같아.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알았다고 괜찮다고 네. 그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도와주시라 이런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 TV의 생중계로 오연호가 묻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인터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오연호가 묻다가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뵌 분들 많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리셔서 조국 대표의 인터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다. 네, 예. 그리고 그동안의 조국을 봤을 때 정치인으로 변신 이거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할 때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창당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 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저희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을 때 한 90%는 다 반대했습니다. 네. 제가 공개되기 전 얘기입니다. 음. 다 반대했고 그 되겠느냐 네네. 걱정된다. 이번 말고 다음에 하라거나 또는 음. 창당하지 말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거나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실제 제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부산에서 했을 때
그 직후에 네. 그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을 운영하고 있던 네. 그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한 어조로 네. 페이스북에 창당하지 마라. 음. 창당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에 끼워주지 못한다. 네, 네, 네. 창당을 하게 되면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음. 얘기했고 또 당시에 보면 대부분의 그 정치 평론가들 네. 또 기자분들 또 여의도 사람들이 음. 만들어봤자 네. 뭐 미풍밖에 안 될 것이다. 음. 그리고 뭐 시쳇말로 이제 조국이란 얼굴이 하나 있으니까 네. 두세 명은 되겠지. 네. 이 정도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제 창당을 결심할 때 물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완벽히 예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믿고 했느냐 그러니까요. 이거겠죠. 네. 출발은 네. 저는 뭐 창당 경험도 없잖아요. 네. 또 정치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창당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 그리고 창당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저 한 명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는 것이 목표다가 그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창당해야겠다. 그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었는데 확신을 했던 게 일단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주 감정적으로는 개인의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네, 2019년 이후로 저는 피고인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고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공격받고 저의 말은 전달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가는 5년의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과정을 계속 또 보게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저 스스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나 네. 개인으로도 이런 네. 게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제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전에 이런 결심을 했으면 아마 그런 결심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음. 윤석열 검찰이 했던 온갖 공약 내세웠던 깃발들이 다 사입이다라는 네. 것이 확인을 2년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사시설에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실제는 아니네 네. 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섰을 때 저를 받아줄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고 물론 제 가까운 개인 중에서도 정치하라는 사람은 많았죠. 근데 물론 그걸 창당을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불교 용어를 쓰자면 네. 이제 백척간두에 전 서 있었고 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네. 진일보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진일보를 딱 했더니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받아주신 거예요. 살려준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조국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네. 그 5년 전에는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분도 많이 계셨는데 네. 근데 그 저에 대해서 화살을 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던 윤석열 정권 또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다시 생각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진일보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쟤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또 저 친구의 생각을 들어봐야겠다. 네. 조국의 꿈이 뭔지 조국의 비전이 뭔지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조국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의 서기의 성과의 가장 근본적 힘이고 네. 여기가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만 그것에 국민들이 받아줄 것이라는 제가 절벽에서 진일보를 했을 때 네. 국민들이 받아줄 것이라는 일종의 그 본능이라 그럴까요? 네. 본능적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았을 때 무모해 보인다는 모험을 했고 네. 그것이 전 그 점에서 국민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를 받아줄 국민이 있었다. 이제 네, 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제 여러 언론에서 또 여러 평론가들이 이제 총선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만 조국 대표의 입으로 총선의 성과를 짧게 총평한다면요, 조국혁신당? 전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기 전과 후를 잘 보시면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네. 조국혁신당 등장 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시 범민주 진영 또는 범애국 진영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표 의지도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네.
이 투표만이 아니라 정치판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거나 또는 냉소적이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들어오고 네.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복원됐던 거죠. 그 전에는 그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작동되어 있었는데 아하. 조국혁신당의 등장을 통해서 4월 10일 총선의 핵심은 윤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복원되었고 네. 조국혁신당이 성과를 거둔 이유도 그 윤 정권 심판의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단호하고 빠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이 성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또는 다른 넓은 의미에서 애국 진보 진영도 승리했다고 보고 있고 네. 그 점이 저희의 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아, 조국 과연 될까 했는데 네. 됐어요. 물론 이제 12석으로 표현은 됐습니다만 예, 예, 예.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성공시킨 거죠. 예, 예. 자,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합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족들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학자로 살겠다라는 것을 네. 누누이 얘기했고 그렇죠. 가족들도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2019년 그런 시점 이전에 이런 결정을 했다면 다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네, 네. 2019년 이후에 5년간의 그런 경험을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창당이라는 그냥 무소속 출마도 아닌 개인 출마가 아니라 당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희 딸내미도 저희 아들도 아빠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게 좋겠다고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대학 교수 시절 뭐 교수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살짝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는 지금 뭐 여유가 있는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가 네. 있는 그 생활이고 연구실에 있는 게 참 좋죠. 책 보고 네. 논문 쓰고 지금 불가능한데 그 대학 연구실에서 이걸 연구실 또 대학 캠퍼스를 떠나서 흙먼지가 막 일어나는 벌판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고 네. 비난도 받을 것이고 조롱도 받을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아빠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이건 아빠 꼭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있는 들판에 아빠는 나간다, 네. 나갈 거고 이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제 전쟁 같은데 총칼이 뭐 난무하고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인데 아빠는 나갈 거니까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아빠가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지켜봐 줘라 이렇게 하니까 뭐 다 긍정적으로 뭐 일고의 유보 없이 어떠한 유보도 없이 네. 다 하라고 하더군요. 정경심 교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자, 이제 만으로 따지면 59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이 환갑입니다. 예, 예, 예. 사회 이제 동년배들 만날 거 아니에요. 뭐 예, 예. 동창생이라든지, 많이 이제 뭐 고등학교 은퇴하고- 동창이라든지 은퇴하고 있죠. 대부분 은퇴했어요. 지금. 예, 예, 예. 사실은 대부분. 근데 이제 제가 조국 대표님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돼 있는데 그동안 쭉 지난 제가 사실은 17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아마도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에너지가 충만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년배들은 이제 은퇴하고 정리하고 네, 예. 어떻게 조금 이게 슬로우 템포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전쟁터의 최일선에 네, 나가게 된 겁니다. 네. 자, 조국 교수의 인생 전체에서 에너지의 충만도 이거를 측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최고조인데 정확하죠. 네, 그렇습니까? 지금이 가장 에너지가 높이 끌어올려진 상태고 그 이전에 같은 경우는 뭐 교수나 뭐 또는 민정수석대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쓰긴 쓰지만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쓰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치를 한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창당 선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네. 제 스스로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게 느껴지지 않죠. 시민들에게 만나는 동지들에게 당원들에게 그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스스로도 에너지만이 아닌데 의지, 각오, 네. 결의 네. 이런 것들이 저희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네. 대표로서 그런 것이 없이 물렁물렁하고 흐물흐물하다면 누가 저희 당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과장하거나 쇼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창당을 결심한 이후부터
제가 여기에 전력을 쏟아붓겠다라고 정말 몇 번의 다짐을 했습니다. 네. 나 여기 이제 승부를 건다. 그리고 뛰어들면 네. 이 흙바람 부는 이곳에서 끝까지 가보겠다. 네. 제가 지난번 그 인터뷰에서 제가 끝장을 본다 이런 네, 말씀했지 네, 않습니까? 네. 실제 그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은 아니고 그 이전까지 삶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네. 여기서 끝을 보겠다. 여기서 그 언제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겠다는 각오가 돼 있고 그게 저희 주변 사람들 뭐 네. 친구나 동지 그다음에 동료 의원들 등에게 다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은 부러워하나요? 아니면 이 나이에 벤처 창업하는 건데 이렇게 우려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실제 말씀하셨듯이 제 가까운 사람들은 다 은퇴각인데 저는 지금 벤처 창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벤처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벤처 이제. 창업에 성공을 했고 성공했고 이제. 지금 유니콘 기업쯤 됩니다. 유니콘 기업 벤처에서 한 90%는 망하지 않습니까? 네, 네. 벤처에서 성공한 기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690만 표를 얻었으니까 유니콘 기업 상태죠. 네. 근데 유니콘 기업이 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그래요.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받아줄 국민이 있었다, 네, 있을 네. 것이다. 네. 이런 믿음, 네. 그게 이제 결단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쭉 말씀하신 거 보면서 바로 이것일 수 있겠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예. 네. 사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하고 싸웠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게 네,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12석을 가진 원내 3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예. 이제 잃을 게 좀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뭐 여전히 잃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잃을 게 네,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뭐 국회의원 배지를 받았다. 네, 또 12석의 의석이 생겼다. 네, 또 정당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그것을 다 지키고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네. 그것 말고 네. 저 개인으로서는 여전히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의 이제 제가 소중히 생각했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었을 것인데 네. 그 지금의 약 59년까지 네, 제가 아주 소중히 생각했던 교수직을 박탈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일을 당했고 그런 걸 겪어 나가면서 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해명이나 저의 설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리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수십 년의 노력이 들어갔던 네. 자격이건 지위건 이런 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물론 육체적 생명은 살아 있지만 네.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박탈되어 버린 사람이 된 거죠. 네. 또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스스로 성찰도 했고 반성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는 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던 거지만 네. 제가 백척간도 진일보 했을 때 받아주리라고 믿었던 것들은 전 서초동에 계셨던 100만 촛불입니다. 100만 명의 촛불이 있었고 그분들이 전국에 흩어지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응원의 경험이 있었던 네, 거죠. 그걸 지켜보았고 물론 제가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네. 방송을 통해서 보았고 그 100만 명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서초동에 집회를 해서 촛불 네.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고 네. 그분들을 저는 믿었죠. 실제 한 명 한 명 알아서가 아니라 네. 그 집단 지성의 그 모습을 보았고 그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게 큰 것 같고 네.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잃을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는 점에서 그 네. 점에 있어서는 잃을 게 있죠.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건강이 나쁘진 않으니까 네. 제가 잃을 게 없다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제가 유지하려고 했던 어떤 지위, 뭐 학자, 네. 학자적 명예, 음. 또 학자적 자존심, 또 지식인적 뭐 자기 가치, 네. 대학 교수로서의 이제 그런 공간이나 공간적 자율성 또는 자유로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은 회복
회복해지지도 않고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네.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저는 완전히 다른 장으로 왔다. 아까 대학 연구실 또는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벌판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풍운하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학자나 지식인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을 건데 네. 운명의 신이 데리고 갔는지 또 뭐 하늘의 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19년을 거치면서 이게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다가와서 바뀐 게 아니라 네. 뭐 1도씩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2019년을 겪으면서 이 나침반이 급격히 바뀌고 그 네. 속에서 저도 그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에 대한 고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소명 비슷하게 네. 제가 쓰임이 있다면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만 제 친구들은 다 은퇴하고 있는데 네. 남아 있는 제가 건강이 유지되는 뭐 10년, 20년 그 기간 동안에는 네. 저의 소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 소명을 제가 다해야겠다. 그래요. 그 이전에 가졌던 것들은 있는다. 네. 이제부터 완전히 0에서 새로 출발한다. 이런 각오로 창당을 결심한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탐험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가벼운 얘기였고요. 예, 예, 이제부터 예. 본격적으로 그렇습니까? 탐험하려는데 좀 더워질 수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좀 뭐 벗고 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예, 조국 대표가 벗고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좀 할 거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와서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도 좀 했기 때문에 정치에 막 들어선 분들 예, 예. 예전에 예. 그런 분들에게 그런데 이 길로 왔는데 언제까지 정치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자, 조국 대표는 이제 벤처 성공했습니다. 네, 12석 제3당까지 왔어요. 내년에 환갑이고 아직 환갑 안 됐는데 예, 예. 몇 년쯤 더 정치를 할까요? 저는 뭐 그걸 감히 지금 이제 예상할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네. 최소 10년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 네. 그 점에서 좀 박지원 원장님이 부럽더라고요. 다른 걸 떠나서 네. 연배가 위신데 네. 뭐 지금도 짱짱하시고 그래서 그 나이 때 저 정도 활동하실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복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제가 그 나이 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10년은 현재와 같은 지금부터 10년은 지금 같은 기조로 끝까지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네. 네. 10년이면 대선이 2번 있는데. 또 왜 이랬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예, 그러니까 예, 외신에서도 이제 조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이하죠. 이 예, 한국 소식이 이제 밖으로까지 나가게 또 되어 월스트리트저널이 있는데 세계적인 보수지 아닙니까? 보수지죠, 보수지. 매우 보수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기 때문에 네,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관심의 대부분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의 길로 뛰어든 분에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 참여의 최종 목표 이건 뭘까요? 지금 제가 여러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대선 얘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질문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초짜 정치인의 그 초선 정치인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대선을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다. 당 대표이긴 하지만 또 초선 또 그 12석의 원내 3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네. 지금 당 관련해서 해야 될 업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대선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구상을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무슨 계획을 짤 겨를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을 보다 대중정당으로 안착시키는 것. 지금 아직 네. 대중정당이 아닙니다. 네. 그 조직이 하부 조직까지 튼튼한 대중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내년까지의 과제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조직을 갖춘과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총선 시기에 약속했던 두 가지. 하나는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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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헌신하는 것. 네. 두 번째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사회권 선진국을
그 비전, 사회권 네. 선진국의 비전과 정책을 대중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고 네. 이것들에 당분간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대선 문제는 지금 아직 뭐 정치 경력이 워낙 일천해서 제가 지금 대선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너무 건방진 얘기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미래를 전망할 때 정치인 조국의 미래를 탐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예, 예. 하나의 이제 사안이 걸림돌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입시 비리로 2심까지 일단 유죄를 선고받은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앞으로 관건이긴 한데 현재 이 판결은 언제쯤 나올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사실 극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바깥에서 알 수가 없고 네. 저는 이제 하급심 판결 관련해서 네. 제가 법을 지금까지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 있습니다. 네.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네. 마침 어제 권익위에서 그 김건희 씨 디올백 수령과 관련해서 네. 청탁금지법 즉 네. 김영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 닫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네. 그 장학금을 받는 절차와 기준에서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됐습니다. 네. 네.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몰래 준 것도 아니고 네. 공개적으로 다 수여를 했습니다. 네. 기록이 다 있는데 네. 제 딸이 장학금 받았는데 당시 제 딸은 독립 생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 네. 그래서 딸이 받았지만 그 딸이 받은 거는 결국 조국이 받은 거와 같다는 이유로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청탁금지법의 대상자는 공직자, 고위공무원 말고도 네. 기자 그리고 뭐 교사 다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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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유사한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금영란법에는 자녀에 대한 제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전혀 다르게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제가 무죄를 받고 말겠다는 의지가 강하고요. 네. 근데 대법원이 또 저의 주장을 안 받아주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그럼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그 다음 삶을 또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10년은 이 허벌판에서 네. 광풍이 불던 이 폭풍이 몰아치던 이 바람에 서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조국 대표에게 2027년 대선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네.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가장 나쁜 결과부터 가장 좋은 결과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경우 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결과부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상정은 하죠. 네. 그렇지 않고 저는 오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 오늘에 집중해서 내일의 변화를 만들고 네. 그럼 그 내일의 변화가 모레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하루하루에 특히 현재에 무조건 집중한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서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이고 네. 대법원 판결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법원에서 뭐 국민참여재판 이런 게 있는 대법원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롯이 법률가들이 대법원에서 판단하시는 건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그 다음 제가 행보를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2027년 대선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좀 열이 너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잠시 식힐 겸 조금 있다가 조국혁신당의 네. 발전 방향과 네. 현재는 대중동정이지만 수권 정당으로 변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대목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던 게 9호로 나타났죠. 3년은 너무 길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더 석 달도 드는데, 너무 길죠. 석 달도 너무 길죠. 길다고 어떤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항의하시면서 네. 3일도 긴데 왜 3년이라 했냐고 저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은 너무 길다라고 구호를 계속 외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될 테인데 예. 자,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공표를 했고요. 네. 통상 말하는 게 이제 탄핵을 말하죠. 네. 탄핵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탄핵은 이제 200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려면 네. 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의 무능으로 탄핵이 된다면 지금 아마 탄핵 벌써 됐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무능한 게 다 확인됐으니까. 근데 불법이 확인되려면 그 특검이나 공수처나 수사를 통해서 부분이 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죠. 음. 그런데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네. 점점 그 탄핵 열차를 하기 위한 그 기름이 네. 차고 있다. 원료가 차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이고. 근데 탄핵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까먹고 있는 건데 네. 박근혜 탄핵도 그랬습니다만은 200석을 가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계신 고위 법률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결정한 그 사례에서 네. 5대 4로 탄핵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즉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구성상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음. 그래서 물론 박근혜 탄핵 때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관련해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되면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음. 그게 한 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임기단축 개헌인데 네. 임기단축 개헌은 사실은 제가 그 정치 참여 이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장했죠. 실제 이렇게 크게 논의되기 전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거고 임기단축 개헌은 뭐냐 하면 이제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긴 한데 지방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키자. 그러니까 이번에 일치시킬 수 있는 게 다음 지방선거에 일치시킬 수 있다. 네. 그러면 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거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동의할 리 없겠죠. 지금은 네. 지금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나 무책임이나 무도함이 점점 더 올라가고 네. 그리고 실제 현재 의회 권력 구조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자신의 힘으로 법 하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네. 절대 못 바꾸죠. 네. 이미 의석 구조상. 그럼 국민들로서는 저 사람들이 뭘 하나 외유만 갈 수 있을 뿐이에요. 외유만 갈 수 있지. 지금 가 있죠. 네, 지금 가 있죠. 네. 외유 가고 뭐 김치찌개 만들고 뭐 계란말이 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네. 자기들이 원하는 법은 하나도 못 바꿉니다. 이건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네. 탄핵을 선택하는 방안이 있고 이러지 말고 네. 개헌하자. 아. 실제 나경원 의원이 부지불식간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철회는 하긴 했지만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 중에서 의원 중에서 그 친윤이 아닌 상당수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죠. 네. 물론 이 경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어떤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를 2년이나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또 제기하신 분도 그 계십니다. 2년이 너무 길다. 2년이 너무 길다. 3년보다 주는 좋지만 2년간 또 그걸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헌이 확정되면 네. 개헌하기로 합의가 되면 당장 어떤 걸 해야 되나 하면 개헌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모든 논의가 거기에 집중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대두덕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21%가 나왔어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자, 이 21%의 숫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뭐 아마 거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거의 바닥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오른쪽의 네. 지지층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급하다 보니 온갖 걸 던지고 있어서 더 내려가는 것, 즉 네. 19, 18로 내려가는 걸 지금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보이는데 네.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자체 조사에서 네. 18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확인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들었는데 대위기 상황인 거죠. 음. 15% 이하로 내려가면 저는 붕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미 받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미 국민들은 네. 한 80%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어요. 국민들은 이미 탄핵했다.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거죠. 음. 뭐 법적 대도적은 아니지만 네, 네, 네.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고 음. 이미 볼 것을 다 본 겁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음. 윤석열 대통령이 고의 나갈 것 같지는 않죠. 네. 당연히. 그리고 모든 수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한 측근에 대해서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 능력, 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0이라는 건 다 알게 되어 버렸어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가득 차 있을 때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음.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음. 애국심을 가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어제인가요? 그 조국 혁신당 사무실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찾아왔더군요. 예, 예, 홍철호 전무수석이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박종철 여자 배지를 선물을 했던데 자, 기자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비공개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꼭 좀 전해라라고 정무수석에게 했을 테인데 뭐 공개할 만한 한두 가지 있다면요? 제가 이제 현충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뭐 네. 2초밖에 안 됐을 거니까 네, 악수하면서 네. 민심을 받으십시오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면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뭐 직접 만날 기회는 없고 네. 다행히 이제 늦었지만 그 윤 수석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있는 데서 말고 카메라 꺼지고 난 뒤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45회를 했다.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및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보게 되면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여러 법안을 내게 되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모두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공언을 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몇 회 아닙니까 이미. 네. 제 생각에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그 육박하다 넘을 것 같아.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네. 그걸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보수 블록을 보면 심상치 않는 게 말이죠. 네, 예. 조중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 네, 예, 예. 어떤 거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예요. 벌써 이제 손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물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임기가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예, 예. 이 판에 이렇게 조중동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상황에 대한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시감이 있는데 그런 징후가 드디어 나타났고 네. 조중동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믿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쓴 건데 막상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보니까 도저히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영어로 이제 프레지던트십이라 그러는 건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 소양, 네. 기본적 품격과 능력 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설과 칼럼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대로 두다가는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한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대안이 없는 거죠. 뭐 근데 한동훈으로 몰아가야 되냐, 네, 네. 또 누구로 몰아가야 되나 고민 상태에 있는데 네. 저는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검찰 쿠데타의 그 같은 쿠데타 주역이었거든요. 네. 형하우하는. 네. 근데 지금 둘이서 원수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둘이서 이제 완벽히 결별하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들이 국민들께서 그리고 언론에서 또는 특검에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보수 진영의 균열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경우 전 윤석열은 버려질 것이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그 부인은 보수 진영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네. 보수 진영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대구 지역에 그 선거운동 하러 갔을 때 여러분을 만났는데 네. 자신이 평생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는 50대 중후반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 두세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항상 자기는 국민의힘을 찍은 분입니다. 저를 보고 와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윤석열이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자기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네. 그 말을 하면서 근데 왜 저를 찍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싸워서 찍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게 여러 그 시민들의 즉 보수적 시민들의 마음도 그렇고 네. 조중동이라는 그 대표적인 보수 언론, 수구 보수 언론의 기조도 그러한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이미 저는 균열이 시작됐고 아직 결정적 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글로 다가가고 있다.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가고 있고 우리 어느 시점이 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는 모르고 네. 그거는 아까 이제 애국 시민들의 그런 노력, 그다음에 언론의 노력,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의 노력 등이 합해지면 어느 순간 넘어서 버리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오마이TV 생방송으로 조국 대표와의 인터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언제 그만두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터인데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조국 대표가 그러시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보수 조중동은 상당히 많이 그 버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은. 그런데 검찰 권력을 보면은 아직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뭔가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었다 이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 검찰을 보면은 집권 후반기에 초반에는 좀 말을 듣다가 네, 네, 집권 후반기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면서 뭔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도 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 임기가 몇 달, 뭐 두 달, 뭐 얼마 네.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신용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검찰 조직 내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원석 총장은 곧 물러날 거고 네. 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이원석 총장은 영이 안 서죠. 그래서 한 그룹은 뭐냐면 총장 누가 되지? 네. 그럼 내가 검사장 어느 자리 해야 되지? 네. 이런 쪽은 용산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자기 자리니까. 근데 반면 네. 이제 뭐 부장검사 이하라고 대충 얘기하자면 이분들은 자기가 검사장 될 시간이 언젠가 하면 이 정권 끝나고 난 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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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이 부장검사 밑에 정도의 검사들은 윤석열 정권 이미 레임덕 정권이고 네. 잘못하게 되면 임기가 2년으로 줄 수도 있고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네. 또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줄 섰다가는 네. 자기가 검사장 승진할 한 4, 5년 뒤에 네. 자기는 친윤 검사로 낙인 찍혀서 승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줄 안 서죠. 아. 그게 지금 기랑 관계에 지금 이미 들어갔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지난주인가요? 한겨레 단독으로 났던 게 네. 김건희 여사의 진술서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서면 질문을 했는데 네. 김건희 씨가 답을 하기를
공소시효 지난 것만 답을 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에 답을 안 했다라는 것이 한겨레 네. 단독으로 나왔어요. 네, 네. 그 내용을 김건희 씨 또는 김건희의 변호인이 줬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씨 수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검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네. 이 사람은 평생 A란 검사가 김건희 수사를 했다는 것은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아, 근데 그 검사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고 싶을 생각이 없죠. 이 정권은 2년 뒤면 끝납니다. 3년 뒤에 끝납니다. 네. 그럼 자기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했던 사람으로 음, 남아야 본인에게도 명예에도 좋고 네. 이 정권 끝나고 난 뒤에 검사장 승진에도 좋죠. 이런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 김주현이라는 과거 고위 검사 그 검찰국장 출신을 네. 민정수석으로 안치했던 이유도 네. 인사를 통해서 어떤 기획을 통해서 검사를 다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조중동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 균열을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예. 큰 틀에서 봤을 때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던 조국 혁신당의 총선 구호. 예. 결국은 윤석열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방식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우리 애국 시민들의 노력에 따라서 네. 그 정확한 시점과 경로와 방법은 결정나는 것이고 네. 물론 정치인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언제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네.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임기를 고이 채우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예. 조국 혁신당의 미래와 정치인 조국의 미래를 좀 탐험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는 7월 20일 날 제1차 전국 당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 예. 이미 창당은 했잖아요. 예. 이제 많은 독자들은 이미 창당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또 제1차 전국 당원대회를 하지? 이 당원대회의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3월 3일 창당을 했는데 그때는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당원에 따라서 당 대표를 추대를 했습니다. 아, 그랬었죠. 예, 선거가 아니라. 아, 그렇다면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 대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당원들의 총당원 투표가 필요하죠. 저는 당연히 출마할 것이고 당 대표로 출마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출마하고 저의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고 네.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거고요. 네. 두 번째 왜 이제 전당대회를 또 7월 20일 날 하나 하면 네. 지금 전국에 시도당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법정 요건은 넘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라거나 대구라거나 세종이라거나 충북 같은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아직 시도당 창당 준비위원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시도당으로 전환을 해야 돼서 네. 그걸 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다 만들고 전체당 그 전당대회를 해서 조직 자체를 완전히 새로 구비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월 20일이 되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당이 출발하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창준이 단계에 있는 시도당이 많고 하부 조직이 약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 갈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법도 합니다. 이제 당명이 조국 혁신당이에요. 이제 약칭은 혁신당이라고 부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례 총선에서는 비례에 찍어야 된다 이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했고 그게 먹혔고 최선이었던 것 같은데 길게 보았을 때는 언젠가는 당명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내부에서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에서는 없고요. 네. 외부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또는 뭐 조언을 준 사람분들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당헌 개정을 통해서 약칭은 혁신당으로 한다라고 이제 공지는 했는데 네.
언론에서 뭐 조국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치 개인 사당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름 바꾸라는 분도 계시고 음. 정반대로 아니 대한민국을 혁신한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음. 이름 바꾸면 너무 위험하다. 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음. 저는 지금은 당명 개정을 언급한 자체가 필요가 오히려 없다. 네. 오히려 지금 내실을 다지고 조직을 다지는 게 제일 먼저고 음. 이런 문제는 일정 시점에서 그걸 필요성을 느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네.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임무가 있다. 쇄빙선의 임무가 있고 예인선의 임무가 있다. 예. 특히 이제 예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네, 앞으로 네. 이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미 집권당에서 집권 정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장관도 이렇게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것 중에 어떤 가치를 혁신하고 또 어떤 가치는 이어가고 그럴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소중한 가치 중에 소중한 가치이고 정책이고 이어가야 될 것은 네.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태도 또 개혁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정원은 절대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 음. 검찰의 권력은 줄여야 된다. 네. 뭐 이런 것 등등이겠죠. 또 기무사가 뭐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걸 제가 업무로 담당을 했었고 네. 그리고 남북 문제로 보게 되면 평화의 문제겠죠. 대결 중심이 아니라 평화 중심으로 풀어가고 네.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러시아와 척을 지는 게 아니라 미국과는 동맹 관계 아닙니까? 네. 미일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를 좋게 하는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 이거는 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관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찬탄을 박수를 네. 받았는데 그런 국정 운영 능력, 행정 능력을 더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다 이제 화도 내셨고 네. 비판도 하셨던 측면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제 유동성이 네. 워낙 넘쳐가지고 오른 게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덜 오르기도 했어요, 실제. 근데 그 관계 없이 네. 국내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물가,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저도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네. 검찰 개혁 문제를 저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 되기 전에 민정수석을 했는데 그 뒤로 180석도 됐었잖아요. 네. 근데 180석이 된 시점에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을 더 좀 철저하게 지금의 민주당처럼 네. 지금의 민주당 노선이 지난 180석 민주당의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소수파였어요. 네. 철험의 입장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시 철험의 입장이 다수 의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지 못한 것 네. 그리고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언론 개혁 문제도 아쉬운 점이 네. 있습니다. 제대로 착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네. 검찰 개혁 문제는 뭐 저도 당연히 관심이 있고 음. 의원 중에서는 이제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뭐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네. 언론 문제 같은 경우는 신장식 음. 의원이 지금 맡아서 네. 문재인 정부의 그 과를 직시하고 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네. 자, 총선 후의 첫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양산 사절을 12명의 당선자와 함께 네네.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때 이제 봉하마을을 가기 전에 그 네. 경로에서 양산을 네. 들렀다가 봉하마을 간 것이고요. 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넓은 의미에서 이제 애국 시민들 또 민주 진보 진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셨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네. 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네. 비판도 있고 저도 비판적 문제를 갖고 있지만 네.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저희가 계승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일종의 원로신데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네.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때 네.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 대통령이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은 뭘까요? 저는 그걸 이제 프레지던트십이라고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대통령 다움인 거죠. 네.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다움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저는 문, 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네.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호기심이나 흥미로 결정한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항상 먼저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아주 쟁점이 있을 경우 참모들을 부르고 또 관계 부처 공무원을 불러서 다 얘기 듣고 네. 또 토의를 하게 하고 난 뒤에 그 장점과 단점,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 보고받고 논의 후에 결정하셨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뭐 갑자기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원유 시추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근거로 네. 그 1인 회사라는 그 보고서 하나 달랑 믿고 5천억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정책을 냈다가 철회하는 것, 뭐 음. 중국으로부터 구매를 금지한다 그랬다가 다음 날에 네. 철회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의 그 대통령다움, 개인으로서, 네.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덕성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문과 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네. 진중함과 신중함, 경청, 반대파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존중 이런 네.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고요. 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네. 아까 지금 5천억 원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한 순간 무조건 이제 돈이 투입됩니다. 네. 어떤 반대도. 근데 5천억이 우리나라가 그 5천억을 다른 데 써야 할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시쳇말로 정말 나라를 말아먹겠구나. 네. 정말 나라를 말아먹겠다. 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고 저는 3년 너무 길다란 말을 뭐 제가 이제 만들기도 했고 저희 당에 구우기도 했습니다만 제 심정이었어요. 네. 3년을 또 어떻게 기다리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힘들다가 아니라 저런 그 대통령 치하에서 네. 3년 뒤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을까? 정말 말아먹겠구나라는 네. 걱정입니다. 네. 자, 이제 아까 그 조국혁신당은 우선은 대중정당으로 성장하는 거 이제 이게 목표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정당은 결국은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10년 안에 대통령 후보 조국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 될 자격이 없고요. 네. 조국혁신당도 수권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중정당도 아닙니다. 수권 정당이 되려면 네. 그 전 단계가 대중정당이 돼야 되고 네. 대중정당으로서 기본 조직을 갖추고 그 정당의 인물들과 노선이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참 못 미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아까 10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창당 이후 지금 100일인데 100일을 정말 전력 질주를 해왔습니다. 네. 이런 속도로 계속 달려가게 되면 네.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의 역사가 지금 70년 아닙니까? 네. 근데 70년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역사도 매우 짧고 그렇죠. 뭐 70년과 100일이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보더라도 의원 수가 저희는 12, 거기는 171명이니까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데서 부족한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의지를 네. 통해서 계속 하게 되면 네. 점점점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대중정당을 이 구축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 저기에 그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 오겠죠. 근데 네. 지금은 좀 성급하다. 저희가 네. 감히 이름 좀 알려졌다고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대권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그래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지도 않고요. 네. 자, 사람들은 초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막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 조국 대표님의 나름의 방식은 뭡니까? 저는
제 이제 비서진에게도 그런 요청을 했고 그 여러 아는 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저나 조국혁신당이 잘못하고 있거나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알려달라라고 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오 대표님도 저한테 뭐 여러 좋은 네. 조언들 해주시고 하는데 네. 아는 분들에게 네. 제가 요즘에 그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우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인데 아하. 좌우나 뒤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실수하거나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초심을 돌이켜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네. 그런 식의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네, 노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실제 그래서 저희 당의 참모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서진들이 와서 제가 얘기하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네. 편하게 얘기하고 그냥 제가 당 대표라고 해서 뭐 음. 제가 원래 뭐 권위주의적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네, 편하게 음. 참모들이나 당직자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런 네. 얘기를 많이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에서 4분 초과됐습니다. 이러네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마지막으로 됐네. 예, 예.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제 오마이TV 제가 애청자입니다. 모든 걸 챙겨보지 못합니다만은 전체 영상 쇼츠 자주 보고 있고요.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부터 많은 격려, 관심, 응원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또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동시에 비판도 하시겠습니다만 동시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감히 부탁드리자면 7월 20일 날 전당대회가 있고 그때는 그 당원들만 그 주권당원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당비 납부한 당원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당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 정치인 조국의 미래를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3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정치인 조국이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 모두 기대를 가지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가 이렇게 차별적이고 품격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지금 아래 자막에 나와 있죠. 월 10,000원씩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010-3270-3828 여기에 나도 후원 문자를 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